이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 이후 6개월 만에 코로나19가 또다시 전국적인 대유행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. 이 광복절이 재확산의 기점이 되는데요. 자, 이처럼 코로나19가 또다시 대유행의 국면에 접어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. 전문가 두 분 의견부터 얘기 들어보죠. 최재욱 교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? 네, 그럴까요? 예, 이번 코로나 재유행은 이미 예견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미 전문가들은 또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의 장기전을 피할 수 없다. 그리고 감염의 재확산과 통제, 또 재확산과 통제 부분을 반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확산이 좀 의미가 크고 규모가 큰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즉 방역과 경제의 부분을 이 균형을 잡는 데 과정에 있어서 다소 좀 일치가 좀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. 방역 당국도 수차례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이미 7월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잠재돼서 있던 부분들이 이 교회라는 매개체 혹은 집회라는 그런 매개체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얘기됐던 부분이고요. 또 하나 근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7개월간의 K방역의 성과라는 것은 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과 시민사회와 그리고 의료계의 신뢰와 연대 공조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공조가 지금 깨지고 있고 또 정치적 이슈가 개입되면서 했던 부분들이 다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러한 각가의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좀 느슨하게 되는 과정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나오지 않았을까? 그렇게 우선 큰 틀에서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. 네, 김은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예, 앞서 최재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서울에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발의 대규모 감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감염된 신도들이 다수 참여했던 광화문 집회에서의 감염과 그것의 전국적인 확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위기에 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의 축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되면서 일상의 그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이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 광범위한 그 소위 깜깜이 감염, 그 무증상 감염자가 깔리면서 발생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증가하는 부분, 그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들 수 있습니다. 지난 한 2주간의 환자 발생 숫자를 살펴보면 그중에서 사랑제일교회 발의 감염 플러스 광화문 집회 발의 감염을 더하면 전체 지난 2주간 발생한 감염자 숫자의 한 40% 가까이에 달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때문에 생긴 위기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완되면서 생긴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생긴 위기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상황의 본질이 되겠습니다. 네, 신상진 위원장도 말씀해 주시죠. 예, 저는 이 코로나19의 이 세계적인 지금 팬데믹 현상에서 이 한꺼번에 이것을 막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결국은 확산과 또 감소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.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재확산의 문제는 이 병이 초기에 1월 달부터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 전문가들은 이 우한 코로나, 당시의 우한 코로나,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이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무증상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다루기 힘든 그런 감염병이다. 이런 걸 벌써 1월, 2월부터 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경고를 하고.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결국은 이 감염병 관리를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. 조금 숫자가 감염자가 줄어들면 또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전부 일상생활로 돌아와도 좋다. 종식이 곧 멀지 않았다. 이렇게 하면은 꼭 그 며칠 지나서 신천지가 터지고 며칠 지나서 이태원이 터지고 또 7월 달에는 또 교회 또 소모임도 또 이제 다시 또 규제를 해제하고 또 뭐 상품권 할인 쿠폰 같은 거를 또 대대적으로 8개 종목에서 또 풀고 국민들 여행 다니라고 그러고 또 임시 공휴일 8월 17일
대체 공연을 만들고,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 정부의 이 관리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이 방심하게 하고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재확산의 중요한 이제 그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, 또한 물론 우선 김윤 우리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단적 대규모 집회 같은 것도 또한 그런 것에 대한 또 영향을 미쳤을 거로 저 또 판단도 합니다. 그렇지만 서울에서 8월 달에 생긴 그 감염자가 확진자가 4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. 그런데 실제로 수도권 전체로 하면 7천 명이 되고요. 근데 이런 그 확진자 가운데 광화문 집회 확진자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217명,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900명, 1000명 가까이 되는데, 사실 그것이 하나의 그 주된 그 아주 그 발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또다시 그것이 정치적 논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,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7월 말 8월 초부터는 서서히 이게 증가 시작을 했어요. 8월 14일 날 100명이 넘었어요. 그리고 8월 15일 날 뭐 166명, 그 다음에 200명. 그러니까 15일 집회 이전에도 꽤 많은 확진자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 앞으로 이런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냉정한 평가나 또 과학적 분석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, 허윤정 대변인도 말씀해 주시죠. 예, 의원님께서 정치적인 이슈로 가는 게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.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된 것은 물론 코로나의 그 지능적인 그 성격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계속 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번에 확인된 새로운 타입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된 것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 교회의 책임을 아마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. 또 그로 인해서 그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전국의 N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시작되면서 그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, 이 책임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일상이 좀 느슨해졌던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. 전 세계가 같은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떤 결과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사실은 경제도 또 대한민국도 멈추게 되는 공동의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원인으로 대략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하나는 그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라는 그런 한 축을 얘기를 해주셨고, 이제 또 다른 축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든 좀 완화된 측면이 있는 것을 얘기하셨는데, 야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이 정부가 뭐 대체 휴일을 지정하고 또 상품권을 외식 쿠폰을 발행하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두 주장이 좀 정치적 공방처럼 되는 측면이 있는데, 이 점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 얘기해 주실까요? 네. 앞에서 이제 최재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방역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고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정치가 아니고 과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그 객관적인 진단에 근거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지, 여기에 그 정치적인 논리를 자꾸 개입시키면 방역이 왜곡되면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위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. 하나는 사랑제일교회발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전부터 이완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무증상 감염이 생기고 그것이 전국 단위에서 산발적인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, 두 가지가 다 원인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환자 수를 놓고 보면
어제까지 한 3,5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사랑제일교회발 환자가 한 1,000명,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발 환자가 한 270, 80명 정도가 돼서 전체 한 40% 가까이를 차지합니다. 그러니까 책임으로 놓고 보면 양쪽이 한 반반쯤 다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게 어느 쪽이 더 크다, 누구 책임이다라고 따지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앞으로 싸움에서 이기는데 저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정치적인 공방을 줄여나가면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방역을 하고 코로나19와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 점 저도 동의하고요. 이제 다만 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들은 저렇게 A라고만 얘기를 사실 합니다. 근데 이 A라는 얘기가 꼭 정치권에 가면은 와전이 좀 돼서 A 다시 B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문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. 또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말하는 게 저희도 참 조심스럽습니다. 그러면서 불구하고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 정부가 한 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경제도 활성화해야죠. 이 비코로나 질환으로 인한 이 사망률도 증가하고 비코로나 질환이라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또 다른 건강 피해도 지금 전 세계적 우리나라 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든 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A 아니면 B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.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제 발표하실 때 방역과 두 가지 이 경제를 다 잡아야 되는데 A를 해야 될지 B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겠다. 그런 굉장히 고민스럽다 얘기를 하셨어요.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A와 B를 선택할까? A와 B 중에 중간 지점도 있고 A와 B 중에 장점과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하자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의 전체적인 그 결론이 이거였습니다.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빨리 만들고 준비하자. 그리고 중장기 대책을 준비해서 국민들이 지치지 않고 혹은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7, 8, 9월 달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돼서 좀 당황스럽고요.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. 누구의 책임과 잘잘못을 가리기 시작하면 감염병 관리는 실패합니다. 그러면 그러한 유사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하게 되고 본인들도 숨게 되고 더 회피하게 되는 게 사람의 기본 심리라서 감염병 관리 기본은 낙인 찍지 말고 책임 묻지 말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드러내서 더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 부분만큼은 전문가로서 정치권 두 분 계신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A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면 A 다시로 포장은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.